안녕하세요. 생활조형 디자인학과 박경희입니다. 세라믹 재료와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자기란 도기와 자기를 포함한 말로써 점토를 빚어 불에 구운 모든 그릇을 칭합니다. 분류 방법은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지의 소결 상태, 구워진 정도, 유약의 유무, 소송 온도 및 흡수성, 색상, 화학적 성질, 그리고 사용 범위에 따라 각기 분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점토 혹은 흙을 말합니다. 보통 토기, 도기, 석기, 자기의 네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도자기는요, 소성은 가마에 불을 떼는 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후 테토는 점토를 말합니다. 테토의 색상에 따라서 백색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소지 위에 유약을 시유하여 고온에서 재벌 구이를 하면 그릇 표면이 골고루 유리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자기를 도자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자기는 모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무늬나 그림을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의 샘플로 모양 자석을 가지고 채색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양 자석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모양 자석의 모양인데요. 이것은 계란 프라이 식빵을 가지고 만든 초벌 기물이에요. 이 초벌 기물을 선정을 한 이유는요. 이 접시 에는 무늬를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체에 표정을 넣어서 귀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모양 자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 방법은요. 이게 일반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초벌구이에는 그 도자기에 사용되어지는 고화도 물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감으로 일반적인 그 수채화 붓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우선은 이 계란 바탕을 칠하고요. 그리고 이 식빵 바탕을 칠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달걀 노른자, 식빵의 표정, 그리고 달걀 노른자의 표정, 그리고 나서 이 접시 둘레를 빨간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꽃 모양을 그려 넣어요. 그리고 그 다른 또 모양 자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은 케첩의 모양입니다. 케첩 모양의 자석을 가지고 여기 이제 색을 칠해 볼 거예요. 근데 이 케첩 모양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게 원래는 이제 물감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추가를 해서 이것을 케첩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색을 하는데 이 채색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이 바탕부터 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연한 붉은색으로 바탕을 칠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들러주는 거죠.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 케첩에도 표정을 넣어줘요. 맨 나중에.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약간 더 어두운 붉은색으로 채색을 해주면 이런 모양의 모양 자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갑 모양의 자석을 가지고 채색을 해볼 거예요. 이 지갑은 색이 없죠. 근데 이 지갑에 디자인을 직접 해서 캐릭터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갑의 모양을 선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컬러를 체크 무늬로 가장 바탕이 되는 것부터 칠해줘야 돼요. 주황색 계통을 칠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색을 해줘요. 그다음에 검은 라인으로 그려주고요. 그 위에다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 얼굴을 채색을 해주고, 여기는 그 은빛 나는 테두리로 회색을 칠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물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물감이 아니고 세라믹용 고화도 채색 물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 물감은 수채화 물감처럼 그 물을 농도를 잘 조절해서 채색을 하면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요, 그 초볼 기물에 고화도 물감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본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흙으로 집을 만드는 것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흙이 아니고 도자기용 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흙을 이렇게 보면 두께가 있죠. 두께가 있게 평평하게 이제 흙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넓은 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주고요. 이게 너무 젖은 상태에서 하면 형태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형태에 맞게 사이즈를 잘라주죠. 그래서 자른 판에 창문이 필요한 곳을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줘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잘 붙여주면 되죠. 근데 이 붙일 때 그냥 붙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종이를 붙일 때도 풀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점토는 포크 같은 좀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그 만나는 부분에 상처를 준 다음에 흙물로 풀을 만들어서 그걸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잘 붙여지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은 다시 다듬어줘요. 다듬어주면 이렇게 예쁜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형태를 그냥 확 놔두면 잘 깨지니까 비닐이나 뭐 신문지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잘 싸줘요. 그래서 이제 다 마르면 소송을 하게 돼요.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이 디자인을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 지붕에 밑에는 아이보리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만들어줬죠. 이건 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볼 수 있었던 방법은 이렇게 초벌 기물에 채색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렇게 흙으로 직접 만들어서 초벌하고 이렇게 채색을 한 다음에 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초벌 기물에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린 접시들이죠. 이 접시들은 여기 보면 이제 투명류가 보이거든요. 이 투명류를 시유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잡고 하지 않고요. 시유 집게라고 따로 있어요. 이 시유 집게를 활용을 해서 유약을 발라줘야 돼요. 근데 이 유약은 그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투명류를 발라요. 투명류를 발라서 건지면 조금 있다 보면 이게 건조가 돼요. 그러면 그 바닥 부분은 물 스펀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요. 이렇게 가마에 제거를 하게 돼요.
이 가마에 제보를 해서 이거는 이제 소송을 하는데요. 소송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하소송이고요. 하나의 방법은 환원소송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색을 한 기물 같은 경우는 환원소송을 안 하고요. 네, 산하소송을 해요. 이 산하소송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전기 가마예요. 전기 가마인데 이 가마에 넣고 1250도에서 10시간 정도를 소송을 해줘요. 소송을 해준 다음에 현재는 이제 이런 가마들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불을 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죠. 그러면 한 하루 정도 식히고 100도 이하 온도에서 천천히 이 가마 문을 열고 많이 식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식은 다음에 꺼내면 이렇게 기물이 유약이 묻어서 반짝반짝한 그 예쁜 도자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서는 도자기를 예쁘게 장식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초벌 기물을 활용해서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유를 해요. 시유를 하고 또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것도 초벌구이를 하고 채색을 하고 시유를 하고 그리고 소성을 해요. 여기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도자기에서 어떻게 만들든지 이렇게 초벌을 한 다음에 시유를 하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쁜 도자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하다 보면 장식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그 다양한 기법 가운데 오늘은 물감으로 채색해서 시유해서 산화소송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